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 인공지능이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 건강과 생명에 달린 의료 분야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부터 저기 병원 수술실까지 AI가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혁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환자로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엔 병원 전체가 하나의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미래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새로운 AI.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어딘가 찜찜하다 싶으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아마 거의 다 스마트폰부터 켜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와 의료 AI의 첫 만남은 바로 거기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예전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다 구글 의사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키워드 몇 개 넣고 수많은 글들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엔 이상한 정보에 빠져서 괜히 더 불안해지고 이걸 토끼굴에 빠진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화형 AI가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검색이 아니에요.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답을 주니까 훨씬 더 정제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갈 때 이미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더 똑똑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판을 바꾸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엔비디아의 킴벌리 파월 부사장이 말했듯이 AI가 추론해하고 환자인 나에 대한 기억과 맥락을 가진다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그냥 증상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최근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었지 라는 맥락을 기억해내고 혹시 라인병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환자들이 AI로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들은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AI가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거죠. 의사들도 막 챗 GPT 같은 거 쓰고 싶겠죠. 근데 환자 정보를 거기다 막 넣을 순 없잖아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보안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병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병원 안에다가 안전한 AI 놀이터, 일종의 샌드박스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EHR과 대화하기 같은 겁니다. AI 모델을 외부 인터넷이 아니라 병원 내부의 전자건강 기록에 직접 연결하는 거죠. 이러면 환자 정보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고 또 정확한 환자 기록을 바탕으로 답을 주니까 훨씬 유용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 병원 안에 있는 컴퓨터나 기기에서 직접 AI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랑 엣지의 차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막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판단을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물어보고 답을 기다린다? 인터넷이 잠깐이라도 끊기면 끔찍하죠. 당연히 차 안에서 즉시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이게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수술실도 똑같아요. 0.1초의 지연도 용납할 수 없고 데이터는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에는 엣지 AI가 필수적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AI는 주로 텍스트,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AI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AI가 눈과 귀를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처럼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또 한 번 도약합니다. AI의 새로운 감각들이요. 이전에는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던 정보들을 다 붙잡아내요. 예를 들어 시각, 즉 카메라는 수술 도구가 어디 있는지, 환자가 병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거죠. 또 주변 청각 기술은 의사, 간호사, 환자가 나누는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맥락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환자인지를 딱 구분해서 그 대화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예약 잡기처럼 구체적인 할 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AI가 이제 보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똑똑한 감각들이 몸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방금 제가 던진 그 질문요.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진행이 현실 세계의 몸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병원이라는 공간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좀 공상과학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병원은 글자가 있는 스크린이 아니잖아요. 실제 사람들이 오가는 3차원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진짜로 병원에서 똑똑하게 일하려면 이 3D 공간 자체를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AI한테 이 3차원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바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자,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배우고 생각하는 뇌, 즉 AI 모델이 있고요. 둘째, 이 뇌를 훈련시킬 가상 훈련장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수십억 가지의 가상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훈련을 마친 뇌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몸, 즉 실제 로봇에 탑재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중간 다리가 없어서 그동안 로봇 발전이 더뎠던 건데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정말 멋진데 근데 병원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 하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의료계가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전문가들은 이번 AI 혁명만큼은 다르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네 가지 거대한 힘이 한꺼번에 빌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말로 대화하면 되니까요. 둘째, 경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윤리적인 압박이 있고요. 셋째, 계속되는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기술밖에 없다는 재정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AI를 써본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도 이걸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의대생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요. AI 튜터의 도움을 받은 그룹 3의 성적이 다른 그룹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AI가 벌써부터 다음 세대 의사들을 더 유능하게 키워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중 무려 70%가 자기가 대화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료계 버전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버린 거죠. AI와 소통하는 게 이 정도로 자연스러워졌다는 거, 이건 앞으로 의료 인력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여기 와이파이 되나요? 라고 묻는 게 당연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묻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 병원은 로봇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